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적으로 오르냐?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줄어드냐? 통계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물가와 관련해서 뭐 고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소위 그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말씀드린 임대료나 가계부채나 뭐 이런 이 과다 경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가격 인상과 일자리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그 가격 인상, 고용 축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이면 사업주 측의 몫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작년에 제가 그 기사에서 좀 검색한 건데요. 작년 코로나 한창 심했죠. 코로나 심해서 주요 대기업들도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우리 금융지주, 호텔신라, 한진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이 보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이익률이 줄었는데도 오너의 연봉은 더 늘어났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에 또 있어요. 뭐 이거 찾아보면 엄청 나오거든요. LS 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 잘 모르는 뭐 무슨 진원생명과 대우플러스 뭐 이런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렇게 보면 중견 기업들이죠. 보면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이익률이 기업의 이익은 줄었는데 이윤은 줄었는데 오너의 연봉은 오르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임금이 오르면 자기가 가져가는 이윤, 특히 사업주들이 자기가 가져가는 이윤을 몫을 나누면 돼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가 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뭐 지금 수십억 이렇게 썼는데 사실 뭐 더 있죠. 수백억 그리고 주식배당까지 합치면 뭐 수조 단위까지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뭐 돈이 남아도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세고 셌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자기 몫을 나누면 된다. 뭐 여기 2021년 같은 경우 또 그 코로나 때는 돈 버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금융권 기업들 그리고 뭐 플랫폼 회사들 뭐 배미나 쿠팡이나 돈 엄청 벌었죠. 특히 이제 증권사들도 보면 뭐 이 CEO들 연봉 이런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수십억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여기 뭐 제가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은행권들도 이 대출 엄청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률을 엄청 챙겼어요. 그래서 뭐 연봉 잔치했거든요. 이 대한민국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죽겠는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은 죽겠는데 이분들은 뭐 잔치하고 아무튼 시끌벅적하게 하셨죠. 진짜 이 지불 능력 있는 회사들은 최저임금 올랐는데 뭐 이게 임금이 올랐는데 자기들의 몫을 이윤을 나누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뭐 세금으로 그냥 걷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것이 공정과 상식을 위한 것이겠죠. 아무튼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몫을 줄이기 어려운 영세 상고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논문을 하나 또 찾아봤는데요.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은행 뭐 쪽에서 뭐 연구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쭉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지역 그 업체가 위치한 뭐 지역의 인구 증가율, 지역 총생산,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임대료, 그리고 대출 이자율, 뭐 경쟁 정도, 뭐 규모, 뭐 고정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폐업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수치가 종합적으로 안 좋아지면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로바로 무너진다는 거죠. 네. 결국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임대료에 대한 상환,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부채에 대한 조정. 지금도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서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 뭐 재취업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완전히 그냥 목까지 다다른 거죠.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려버리면 이분들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가격을 올리거나 일자리를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최저임금도 올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살고 저임금 노동자도 살고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것과 동시에 1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영업자들이, 소상인들이 그 정도를 줘도 충분히 일정한 기본적인 생계가 확보될 수 있는 상태,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